지난 금요일장은 내용 부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증시를 달굴 만한 뜨거운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 보니 겨우 오른 채 끝이 났는데요.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천남 신창환입니다. 어떤 시장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글쎄요.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볼 때 좀 두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캔들 차트 보면 요런 그 장악형 차트와 우리가 이제 요게 영어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낙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하락 장악형이죠. 여기 이제 하락 이제 이게 낙태형 차트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런 이동 평균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수렴해 버리면 주가가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미국 증시들이 거의 그런 아주 조금 안 좋은 소위 말해서 낙태형의 그 형태의 캔들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미국 증시도 조금 추세가 조금 꺾였다. 요걸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내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이 이제 상승할 때 미국은 신고가 냈고 우리는 신고가 못 냈어요. 그럼 미국인 여기 있고 우리 있으면 그러면 빠질 때는 그러면 제일 많이 떴던 게 많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하지 않았던 쪽이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리스크 관리에 여러분들이 한편 매매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대형주 좀 뜹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15% 떴어요. 삼성전자가 한 15% 떴고 한 그 3일 사이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0% 떴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 100위에 딱 하루만 하이닉스는 이틀, 삼성전자는 하루만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개별 종목 장세가 특이하게 많이 떴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항시 이걸 이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틀 떴는데 하이닉스는 34등, 하루는 64등 했어요. 34등, 64등 했고 삼성전자는 하루 51등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엄청 떴는 것 같지만 이 개별 종목에 뜨면 등수에 아예 명함도 못 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수가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 이제 그 선지표는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선으로 볼 수 있는 게 D마켓 차트와 그다음에 이제 볼륨저 밴드, 그다음에 피봇, 이거는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고요. 모든 것은 후행 지표인데 그 후행 지표가 조금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접하게 확인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이 D마크 차트하고 LRL 차트 이거는 선행 지표입니다. 먼저 나오죠.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방 이탈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오늘이죠. 이번 주부터 할게요. 이번 주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 제가 볼 때는 217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0포인트까지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번 주에 주가가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주가는 217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2180포인트 이하에서 주가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때 모색을 해야지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봐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좀 더 217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주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하가 다 있어요.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인데 상하 다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지가 2175포인트 여기서 지지가 강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표입니다. 코스닥 지표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735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8%가 또 한 1% 이상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코스피는입니다.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2170포인트까지 주 피봇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일봉은 보시면요. 일봉은 제가 볼 때는 밀리도 이번 주에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LRL 차트가 피봇 바깥쪽에 있어요. LRL 차트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가 지난주는 어제 당겼습니다. 제가 이제 당길 것이다 당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밀릴 것이다. D마크 차트까지 밀릴 것이다. 분명히 밀렸으니까 눈 바로 바뀌면 정확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좀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종으로 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많이 충분히 올라온 자리인데 글쎄요. 지금 뭐 큰 손들이 많이 샀어요. 샀는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대형주를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는 분명히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61회편까지는 저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이 이제 지수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다시피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 코스닥 대형주는 조금 당분간 쳐다 안 보는 게 좋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좀 심각히 빠질 가능.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신용 늘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종목들은 더욱더 저가주. 코스닥은 100만 원짜리 이상 종목이 한 30종목밖에 안 됩니다. 30종목밖에 안 돼요. 30종목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가 굉장히 저가주입니다. 평균 가격이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저가주라는 것이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분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균 가격이 13,000원짜리 됩니다. 13,000원짜리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실적비 저평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행성 기본 차트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후행성 기본 차트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은 삼선 전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선 전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붉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65포인트 지금 자리에서 한 20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심각하게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선 전환도는 가속성이 붙거든요. 그래서 2165포인트 이 라인을 글쎄요. 뭐 이번 달에는 여기 안 갈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한번 갈 가능성이 있어요. 2165포인트 여러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환되었습니다. 삼선 전환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요. 염려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730만 명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심각하게 제가 방금 말했듯이 61회변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30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한 15포인트 정도 여유, 1~2% 정도의 여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삼선 전환도가 전저점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보다시피 꼭 이 큰 장대를 냅니다. 큰 장대라는 것이 급락을 내거든요. 이 삼선 전환도가 여러분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그런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특히 코스닥 종목들 대형주는 특히 신용 많은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매물대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물대죠. 매물대 차트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저항을 받고 여기서 버티면 괜찮은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2,100포인트까지 가장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심각해요. 저는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층층이 매물이 있어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밀리게 되면 60일의 평가까지 바로 가버리거든요. 60일의 평가 되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큰 손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점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거든요. 파는 비중이 영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은 철저한 개별 소형주로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밀리는데 개별 종목 장세 제가 볼 때는 평균 가격이 저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5% 이상 코스닥 5% 이상, 코스피도 4% 이상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분산 매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주가가 반등할 것 같으니까 너무 손절매 치지 마시고 분산 매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코스피 조정 이후 반등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투자 의견 참고하시고요. 키움증권 신창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